자, 계속 이어서 3월 23일 수요일 이제 2교시 수업을 계속 이어서 나갈 텐데요. 자, 이 시간은 이제 2장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38페이지부터 보게 될 건데, 자, 38페이지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이제 익히 배워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40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41페이지부터 저는 한번 볼까 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페이지 41페이지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 한다면 해 형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줄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연립 방정식이 연립 1차 방정식이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형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유일한 해죠. 유일한 해. 유일한 해를 가지거나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은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형태의 해의 형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고, 자,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제 이 41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n개의 미지수와 m개의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을 m 곱하기 n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유일한 해를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미지수의 개수가 이제 늘어났으니까 사실상 해가 이때는 어쨌든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죠? 유일한 해를 가지거나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해가 없는 경우죠. 자, 이제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가 이제 생기면 생길수록 유일한 해를 가질 수 있는 그 케이스가 굉장히 극히 드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유일한 해를 가진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는 것보다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정의 1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배우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선행변수, 그 다음에 종속변수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선행변수, 종속변수, 여기서는 종속변수라고 안 하고 자유변수라고 하던데,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유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행변수, 자유변수인데, 자, 일단은 먼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의 1번에 보시게 되면 연립 1차 방정식의 각 식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개수를 갖는 미지수를 그 식의 선행변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n 곱하기 n 연립 1차 방정식에 이미 k번째 선행변수가 xk일 때 이러한 연립 1차 방정식을 삼각골 연립 방정식이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삼각골 연립 1차 방정식이나 삼각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몇 개의 식을 제거하고 얻은 연립 1차 방정식을 사다리꼴 연립 방정식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예제를 좀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2.4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1, x2, 2x3. 자, x2, 2x3, 그 다음에 3x3가 각각 1, 1, 9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1번에 먼저 선행변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행에서 선행변수는 뭐예요? x1인 거죠. 그 다음 이 행에서의 선행변수는 뭐예요? x2죠. 그 다음 이 행에서의 선행변수는 뭡니까? x3잖아요. 맞죠? 그래서 x1과 x2, x3는 전부 다 선행변수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 예제 2.5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2.5를 보시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1 플러스 2x2 플러스 2x3 플러스 x4는 1이고요. 그 다음에 x3 플러스 2x4는 2고요. 그 다음에 2x4는 8입니다. 자, 이런 식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일단 요 식에서의 선행변수는 x1이죠. 그 다음에 요 식에서의 선행변수는 x3입니다. 요 식에서의 선행변수는 x4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x1, x3, x4는 선행변수지만 어때요? x2는 지금 선행변수가 아니죠. 이렇게 선행변수가 아닌 변수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변수. 됐습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요렇게 지금 x1, x2, x3 전부 다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식에서의 선행변수를 담당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각 식의 선행변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삼각골 연립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삼각골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삼각골이라 할 수 없고 대신 사다리골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사다리꼴이 될 수 없느냐? 두 번째 식이 지금 얘잖아요. 두 번째 식이 얘인데 선행변수가 x2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 옆에 이게 41페이지의 전을 다시 보시게 되면 k번째 식의 선행변수가 xk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의 선행변수는 xk가 돼야 되는데 x2가 돼야 되는데 x3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는 삼각골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사다리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삼각골이 좀 더 조건이 까다로운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도 있고, 자 예제 2.6은 제가 말로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예제 2.4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적는 건데 예제 2.6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2x3는 1, 그 다음에 x2 더하기 2x3는 1, 그 다음에 3x3는 9. 자, 요러한 지금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뭡니까? 제일 밑에 식에서 우리는 바로 x3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x3는 뭡니까? 3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구한 x3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대입함으로써 우리는 뭡니까? x2도 구해줄 수 있습니까? 1 마이너스 2에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5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지금 두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을 거듭해가지고 x 구해준 x2하고 x3 자리에 각각 마이너스 5랑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게 되면 역시 x1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5고 6이니까 1이 되겠죠. 넘어가게 되면 0이 됩니다. 자, 이것처럼 밑에 있는 식부터 이제 차례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다? 요 식에 대한 미지수의 값 x1, x2, x3를 각각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는 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후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후진 대입법. 그죠? 이런 방법을 후진 대입법이라고 하고, 지금 요 예제에서도 해보셔도 알겠지만은 결국 뭐다? 이 후진 대입법은 결국 뭐다? 삼각꼴이나 아니면 사다리꼴일 때 해를 찾기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를 한번 구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예제 2.6처럼 삼각꼴 같은 경우는 바로 해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뭡니까?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배울 때도 처음에 이렇게 배우잖아요.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져야만 그 해의 값을 다 일일이 계산해 줄 수가 있는 반면에 만약에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는 그 해는 유일하게 계산해 줄 수가 없다 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제 지금 2.7을 보시게 되면 푸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제 2.7을 보시게 되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3이고요. 그 다음에 x2 플러스 2x4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5x4는 5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x1과 그 다음에 x2랑 x4가 죄송해요. 책에서는 x3라고 되어 있네. x1이랑 x3랑 x4가 선행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선행 변수가 아닌 다른 애들은 x2는 바로 자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후진 대입법을 어쨌든 사다리꼴이니까 후진 대입법을 이용해서 구해보게 되면 일단은 한번 구해볼게요. x4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3까지도 어찌 보면 딱 일정하게 딱 구해집니다. 맞죠? 마이너스 3.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자, 지금 x3랑 x4를 지금 구해줬는데 이걸 이제 제일 첫 번째 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자, x1 더하기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3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따라서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x1 플러스 x2는 5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x1이랑 x2를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미지수의 개수가 4개죠. 근데 식의 개수는 3개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유일하게 결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 하나를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일하기 위해서 이 자유변수인 x2를 알파라고 두는 겁니다. 자유변수를 알파라고 둔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유변수를 이제 알파라고 둬가지고 자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x1은 어떻게 되겠어요? x1은 5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구해준 해 형태를 요렇게 한번 구성을 해봅니다. x1, x2, x3, x4를 요렇게 벡터 형태로 한번 나타내보게 되면 x1은 뭐예요? 5 마이너스 알파죠. x2를 알파로 두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x3는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x4는 1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해 형태를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5, 그 다음에 여기는 0, 마이너스 3, 1 이렇게 상수는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알파끼리 이렇게 묶어갖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여기는 0, 0 이런 식으로. 그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를 나타내는 걸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형태를 좀 여러분들 많이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해 형태를 요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 반드시 꼭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됐습니까? 해를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해가 만약에 무수히 많게 되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알파의 값에 따라서 그 해들이 이제 무수히 많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무수히 많은 형태가 됐을 경우에는 자유변수를 임의의 변수로 하나 더 가지고 그 변수에 대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2.9번하고 2.10번을 중에서 하나만 조금 해보고 싶은데 왠지 2.10이 더 어려워 보이니까 2.10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10입니다.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더하기 x5가 1이고요. 그 다음에 x3 x4 플러스 2x 그 다음에 x4 x5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지금 미지수가 5개고 일단 식이 3개니까 해가 무수히 많을 거라는 건 일단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 줘야 되는 건 선행변수와 자유변수를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얘가 바로 선행변수가 되겠죠. 반면에 자유변수는 이제 x2 자유변수는 x2 그 다음에 x5가 자유변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x2를 알파라고 두고 x5를 베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x4는 뭡니까? 3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식에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x3 더하기 3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2베타는 2가 되죠. 따라서 x3는 뭐가 됩니까? 자, 계산해 보게 되면 3 플러스 베타니까 얘는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요렇게 일단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x3, x4, x5를 전부 다 베타에 관한 식으로 다 나타내 줬으니까 첫 번째 식에서 이제 뭐냐면 x1은 결국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는 1 이렇게 나오겠죠. 첫 번째 식에서 그래서 쭉 계산해 볼게요. 한번 x1 플러스 알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되나요? 그 다음에 상수 계산해 주게 되면 플러스 2는 1 따라서 x1은 결국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해를 구성해 보게 되면 x1, x2, x3, x4, x5를 한번 구성해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적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x2는 뭐였어요? 알파였죠. 그 다음에 x3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였습니다. 그 다음에 x4는 3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5는 베타였어요. 자 이렇게 일단 적어주시고 나서 이제 뭡니까? 상수는 상수끼리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3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계산해 알파 옆에 있는 붙어있는 개수만 읽어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 1 0 0 0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베타 옆에 있는 역시 개수를 읽어보게 되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자, 요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를 이렇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변수를 뭐다? 미지수로 설정을 해가지고 해가 무수히 형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46페이지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삼각골이나 사다리꼴이 아닌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같은 해집합을 가지는 두 연립 2차 방정식을 동치라고 하겠다.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에 대하여 주어진 연립 방정식과 동치인 삼각골 또는 사다리꼴 연립 방정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앞에서 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해집합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일단은 여기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에 대하여 주어진 연립 방정식과 동치인 삼각골 또는 사다리꼴 연립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면 앞에서 배웠던 방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해집합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원리는 이겁니다. 앞에서 했던 방법이 만약에 어떤 연립 방정식의 형태가 삼각골이나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삼각골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해를 딱딱딱 구해주면 되고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자유변수가 생겼으니까 그 자유변수를 미지수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 해집합의 형태를 이것처럼 구해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골이나 사다리꼴만 있으면은 우리가 뭐다? 해집합을 구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 해집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후진 대입법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후진 대입법.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제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을 어떤 형태로 삼각골 또는 사다리꼴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이 있으면 그 방정식을 어떻게 이렇게 삼각골이나 사다리꼴인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치인 연립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다음에 세 가지 형태의 기본 변환을 통해서 주어진 연립 방정식과 동치인 새로운 연립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밑에 있는 기본 변환 세 가지 있죠.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변환을 좀 여러분들 따로 표시를 해주세요. 뭐 별표를 치든지 아니면 따로 박스를 쳐놓든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자면 기본 변환입니다. 기본 변환. 일단 뭐냐면 이 변환들로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연립 방정식과 동치인 연립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는 두 1차 방정식을 그러니까 순서죠. 순서. 몇 번째, 첫 번째 식이냐 두 번째 식이냐 그 순서를 바꾼다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이랑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그 연립 방정식의 애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의 순서를 바꾸는 게 이제 첫 번째 기본 변환이고요. 두 번째 기본 변환은 한 1차 방정식의 게 0이 아닌 상수배를 해주는 겁니다. 상수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y는 1이라는 게 있고 x 마이너스 y는 2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해나 아니면은 뭐예요? 2x 더하기 2y는 2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2. 이거에 해나 이거에 해나 같은 해잖아요. 맞죠? 그냥 위의 식에다가 그냥 상수배 이 두 배만 해주게 된 거라 해도 역시 해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요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좀 제가 수업할 때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참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세 번째 기본 변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일 많이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 보시게 되면 한 1차 방정식에 영이 아닌 상수배를 하여 다른 행에 다른 1차 방정식에 더한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기본 변환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한번 풀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냐면 예제 2.11을 풀어볼 건데요. 시간 관계상 예제 1.12는 변수가 좀 많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2.11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만 알려드리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보시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x1 더하기 자 2x2 그 다음에 더하기 x3는 3이고요. 그 다음에 2x1 자 2x1 그 다음에 플러스 자 3x2 그 다음에 플러스 x3는 4고요. 그 다음에 3x1 마이너스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3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뭡니까? 삼각골 또는 사다리꼴을 만드는 게 1차적인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 부분을 이쪽 부분을 일단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를 이용해서? 기본 변환을 이용해서 이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이제 첫 번째로 바로 나옵니다. 자, 저는 3번을 바로 이용할게요. 자, 3번을 바로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부분을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의 첫 번째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식에다가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세 번째 식에다가 더할 겁니다. 편의상 얘를 1번식이라 하고 얘를 2번식이라 하고 얘를 3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보시게 되면은 이 과정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자 잘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자, x1 플러스 2x1 2 x3는 3 이거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자 3번의 기본 변환을 그러니까 기본 변환을 세 번째 기본 변환을 이용하자면 1번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번식에다 더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없어지겠죠.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2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역시 마이너스 x3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수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떻게 하시는지 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 해볼게요. 자, 1번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3번식에다가 더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자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7x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x3가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제 0으로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골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왠지 날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먼저 저는 개수가 마이너스인 게 굉장히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식을 이제 뭡니까?
두 번째 기본 변환을 이용해서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x1 플러스 2x2 플러스 x3 3. 첫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은 조작 안 할 거예요. 그대로 두 번째 식에서만 마이너스 1을 곱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x2 플러스 x3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마이너스로 일단은 곱해볼게요. 7x2 그 다음에 플러스 6x3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1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기본 변환 두 번째를 지금 이용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왠지 0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세 번째 식에다가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그대로 놔둡니다. 두 번째 식도 놔둬요. 세 번째 식만 조작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해서 세 번째 식에다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0으로 없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3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요렇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뭡니까? 맨 마지막 식에다가 각각의 마이너스만 역시 곱해주게 되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골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후진 대입법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x3가 뭐예요? 4죠? 그러면은 x2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1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2랑 4를 다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x1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3입니다. 따라서 x1도 3이 되겠죠. 따라서 요 식의 해는 x1, x2, x3는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2 4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한번 계산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좀 연습을 좀 여러분들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문제 2.1, 문제 2.2, 문제 2.3, 그 다음 예제 2.12까지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이 부분 여러분들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숙제는 문제 2.1, 2.2, 2.3, 예제 2.12 요 부분을 해오는 걸로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A4지에다 꼭 해오세요. 아시겠죠? A4지. 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 숙제를 꼭 해오시고요. 숙제를 안 해오시면은 이제 뭐 태도점수나 이런 데서 감점이 될 수도 있겠죠.
숙제를 반드시 꼭 해오시는 거를 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그 행렬을 도입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